박건욱의 1위 단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프리장 개장보다는 삼전닉스가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등의 시그널을 어디서 포착할 수 있을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욱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어제 우리 시장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미증시 반도체주들도 약세를 면치 못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미증시 반도체 자체도 좀 약했고요. 그리고 전일에 검은 화요일이었죠. 사실 상당히 좀 저도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많이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매도 사이드카로 시작을 했고요. 결국엔 서킷 브레이커까지 양지수 모두 발동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 이상 빠지며 마감하였고요. 6,000선을 뚫고 5,900선까지 내려앉기도 좀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겨우겨우 6,000선은 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한 5조 원 가까이 좀 순매도를 했습니다. 선물까지도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까지도 7% 넘게 내리면서 700선이 또 잠시 무너졌지만 다행히도 700선은 좀 지켜낸 모습이 보였었죠.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이상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좀 지수 하락에 좀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주도주들까지도 지금 상당히 좀 급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좀 보여줬습니다. SK스퀘어라거나 여러 삼성전기라거나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내려앉았는데 좀 상당히 좀 힘든 시장을 지나가고 있다,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중국 반도체와 그리고 중동 리스크 투심 위축이 가장 큰 좀 원인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투자자들의 센티가 상당히 좀 무너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좀 바닥을 다지고 하방선을 어떻게 좀 만드는지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중요하죠. 잘 나올 거라고 사실 예상을 했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에 조금 밑도는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분위기가 조금은 안 좋았었는데 사실 조금 상승하는 모습 다시 보여주고 있죠. 밸류에이션이 사실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낮아졌다고 해도 좀 낮아졌죠. 심리 때문에 많이 낮아졌는데 부담이 좀 사실 완화가 좀 많이 돼야 합니다.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현재 시장이 좀 많이 뒤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좀 완화가 돼야 SK하이닉스 또한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HBM 관련해서는 사실 수요가 여전히 공급 자체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여전히 모자라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투자자들에게 반영이 예전부터 좀 되고 있던 사실이죠. 현재로서는 SK하이닉스의 호실적과 AI 캐펙스죠. 계속해서 좀 증가한다는 소식도 중요하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좀 버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투자로 인해서 앞서 좀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라거나 인텔, 뭐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FCF라 그러죠. 잉여현금 흐름이 좀 많이 깎인다거나 영업이익률 자체가 둔화가 된다는 이 사실들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좀 투자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심을 위축시키는 것들 중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투자한 AI 인프라를 통해서 수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실체적 자금 회수인 ROI를 좀 증명을 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AI로 인한 매출 기여도, AI와 매출 기여도를 중심으로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일에 FOMC 결과가 발표가 있는데 현재 동결이 좀 우세하긴 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확률이 사실 10%대였거든요. 그런데 현재 30%에서 40%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금리에 관한 불안감도 지금 뭐 주가를 좀 누르는데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다들 좀 알고 계시겠지만 동결이라고 하더라도요.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의 좀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신호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외국인 수급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지금 요 몇 달간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센티가 굉장하게 좀 민감한 상황인데 좀 이렇게 금리까지 불안정을 좀 더한다면요. 하반기까지도 외국인 수급이 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좀 크게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에 대한 불안감과 빅테크들의 AI 캐펙스 방향성이 사실 좀 단기적으로는 가장 좀 중요한 매크로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좀 지나가면요. 불확실성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사실 모든 데이터들이 좀 나와야 합니다. 뭐 중동 전쟁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거나 다행히도 유가는 조금 하락이 되고 있죠. 이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시장이 좀 반등을 하더라도 상방 자체가 막히지 않고 좀 뚫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과 내일 굉장히 많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요. 사실 저번 주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을 내놓긴 했지만 현금 흐름이 없다는 점에서 주가가 좀 하방 압력을 받기도 했는데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도 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빅테크들 간의 AI 경쟁 때문에 사실 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상향이 좀 되고 있는 모습도 확실하게 확인을 좀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AI들 기업의 좀 생존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잠깐 좀 멈출 수는 있어도요. 네. 이게 계속해서 멈추면은 기업에 좀 타격이 많이 가거든요. 미래 좀 먹거리 싸움에 각이 좀 파이를 나누는 싸움이기 때문에 잉여현금 흐름 자체가 좀 축소가 되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자들에게도 좀 단기적인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것도 당연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지금 같은 구간에서 국내 증시는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국내 증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서킷 브레이커가 좀 일어났었죠. 서킷 브레이커가 일어나고 난 후에는 사실 보통적으로는 기술적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장이 시작되고 나서 좀 봐야 하겠지만은 보통 유입이 되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격 매수는 좀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선물과 현물이 확실하게 좀 순매수로 돌아서지 않았다면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좀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AI 캐펙스 ROI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좀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또 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섣불리 매매를 뛰어들기에는 위험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금 흐름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반대 물량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레버리지 청산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난 상황이고요. 오늘로 기준으로서 90% 정도가 좀 청산이 될 거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전일 대폭락이 좀 일어났었죠. 반대 물량 매매가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시초가가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건데 앞서 말한 것과 좀 비슷한 말이죠.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좀 크게 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 자금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요. 아주 좀 짧게 치고 빠지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만 보더라도요. 장 초반 상승했던 종목들이 거의 전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상승하는 종목들을 좀 찾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오전에 빠르게 좀 대응을 해주시고요. 오후에는 수급의 흐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오후에 대형주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 짓눌린 좀 주도주들에게도 선별적으로 좀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좀 순환매가 돌아올 정도로 수급 자체가 좀 회복세로 들어가는지 꼭 체크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프리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그런데 지금 삼전닉스를 보면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낙폭을 모두 다 만회하고 양전에 성공을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프리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좀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네, 사실 좀 많이 멀은 상황이고요. 실적 발표가 또 삼성전자가 남아있죠.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었지만 확실한 지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빅테크들에 비해 여전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 두 기업들이, 두 투톱이 이번 주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전일 좀 이탈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은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지만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지금 위축되어 있는 투자 심리에서 어느 정도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기업의 펀더멘털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대임스인데요. 현대임스도 최근에 계속 많이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도 말씀 좀 자주 드리는 것 같은데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좀 많이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하지만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개소를 하게 되면서 좀 200조 원이죠. 20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마스가 프로젝트의 좀 호재도 있고요. 그리고 HED 현대중공업의 계열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후에 좀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최근 낙폭이 좀 과대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임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중공업 계열사기 때문에 마스가 프로젝트가 좀 잘 된다면 수주 자체가 좀 잘 들어온다면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에브리봇입니다. 에브리봇. 최근에 AI 의료 특화 기업이죠. 와이즈 AI와 MOU를 좀 체결했다는 소식도 좀 들려왔고요. 그리고 삼성생명 자회사에 로봇을 좀 실증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확보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비스 시장까지 나중에 좀 공략을 하겠다라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에 관한 거는 사실 지금 최근에 좀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워낙 좀 변동성이 심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면입니다. 사면도 로봇이죠.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에 좀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하반기부터 경쟁력이 좀 강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로보티즈나 이런 좀 기업들과 경쟁을 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양산 라인을 좀 신설을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업들과 양산 논의까지도 벌써부터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면도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었죠. 꾸준히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달바글로벌인데요. 제가 좀 화장품주를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달바글로벌 자체는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무너지고 있죠.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화장품주 전체가 상당히 좀 방어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체력까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나 유럽 시장을 좀 공략하고 있는 달바글로벌 이후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사실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장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일단 삼전닉스 체크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중에서는 로봇 관련 테마가 좀 강하게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대힘스 그리고 에브리봇과 사면 만나봤습니다. 또 전문가님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주시는 화장품 테마 속에서도 달바 글로벌까지 짚어봤네요. 이렇게 프리장 상황 짚어봤고요. 지금부터 시선 넓혀서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테마 볼까요? 오늘은 테마주입니다, 사실. 네. 제습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장이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단기적인 자금이 좀 많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여름철에 지금 오늘도 상당히 좀 많이 덥죠. 어제만 하더라도 폭염주의보가 발동될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더운 날이 지속이 좀 이제 시작이죠.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열대야 같은 게 좀 심해지면서 제습기도 이미 장마철에 판매가 좀 많이 된 상황이고요. 에어컨은 물론이고 창문형 에어컨 그리고 선풍기까지 계절 가전들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습기와 창문형 에어컨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기업의 매출로 이어졌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실적에 좀 즉각적으로 반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에어컨과 제습기가 관련이 된 기업들은 실적을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 지수 자체가 강하게 좀 계단식으로 좀 높은 계단이었죠. 높은 계단식으로 내려앉으면서 패닉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습기 섹터에 개별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제습기 섹터는요, 거시경제나 사실 지수 악재에 직접적으로 좀 노출이 되지 않는 섹터입니다. 여름이라는 한정적인 테마로 인해서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방어주 역할까지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사실 그만큼 장이 안 좋은 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섹터이고 변동성 또한 극심한 섹터이기도 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자금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몰리기 때문에 더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을 하되 상승 시 차익 실현은 사실 필수 조건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절 테마 특성상 8월이나 9월 초까지 재료가 좀 소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여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9월 중순까지도 좀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사실 좀 시한부 모멘텀 섹터라고 좀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폭락장에서 피난처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 확실하지만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좀 위닉스 모두 좀 아시는 섹터죠. 종목이죠. 유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내 제습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죠. 그리고 최근에는 창문형 에어컨까지 상당히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기청정기나 건조기, 가습기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좀 생활 환경 가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는 해외 시장까지 확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2분기,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피난처로 사용을 했다는 거 많이 좀 보이죠. 사실 볼 수 있고요. 단기 트레이딩도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항상 좀 체크를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데 매매를 하시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최근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좀 요동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어느 정도 수익권을 조금 낮게 설정을 하시고 그 수익권에 도달을 하셨다면 곧장 좀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을 좀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습기 테마 속에서 위닉스라는 종목을 만나봤습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이 제습기 누적 생산량을 500만 대를 달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추가적으로 이 생산량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동남아로까지 발을 넓혀가면서 좀 수출에 대한 성장세까지 같이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거라면 이 거래량을 반드시 확인해보고 전략을 진입을 해야 한다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장중 대응 전략 아래 하단 참고하시면서 받아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화면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욱의 1일 단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9시 4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개장 상황 먼저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양대 시장 모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 상승하면서 6,14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3% 상승하면서 71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까지 오늘도 외국인이 물량 던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 모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800억 원까지 물량 담아내고 있는데 기관이 오늘은 좀 많이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행히도 프리장 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반등을 한 모습이네요. 삼성전자 4%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스퀘어도 지금 1.6%가량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기도 3.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로봇주가 강세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7% 올라가고 있고요. 이 밖에도 로보틱스 관련된 종목들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이 반도체 소보장들도 시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프리장 상황 개장 상황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전문가님은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고 계시는지 저희 수익률 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프리장 때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던 종목이 바로 로봇 관련된 종목인데요. 지금 같이 한번 수익률 표를 보시면 현대모비스나 사명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49만 원에 7월 22일에 불러주셨는데 10%대 강세를 보여준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7월 23일에 가져와 주셨던 사면 3만 5천 원에서 매수가를 불러주셨는데요. 13%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마키나락스 같은 경우에는 7월 23일에 가져와 주셨던 종목이죠. 신규 상장 테마로 소개해 주셨는데 피지컬 AI 관련주로 같이 묶여있는 종목입니다. 마키나락스도 매수가 22,500원에 불러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29%
10%까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또 전문가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은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요. 7월 27일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1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고요. 실적 펀더멘털이 상당히 좀 뛰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의 그 힘이 여전히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주들이 상당히 좀 방어력이 뛰어난 상황이거든요. 시장 자체가 전일 상당히 좀 많이 무너졌었는데도 물론 음봉이긴 합니다만 모든 이평선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래량까지도 받쳐주지 않으면서 음봉 전환했다는 거는 이 부분에서 좀 하방 지지선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겠죠.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자체가 전고점 매물들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까지도 상당히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고 음봉이 나오는 상황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고 하방 지지선 자체도 상당히 좀 튼튼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21선 아래로 떨어지는 것만 좀 유의를 하시면서 꾸준하게 좀 봐주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메카 코리아를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7월 27일에 가져와 주셨던 화장품 관련된 종목인데요. 전문가님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1,000원에서 매수가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89,500원까지 달성을 하면서 수익률 10%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파마 리서치입니다. 의료기기, 화장품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명 브랜드 리쥬란이죠. 리쥬란과 리쥬란 코스메틱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인바운드가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수출 모멘텀까지 현재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장품이 아마존이나 그리고 동남아 매출까지도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화장품 쪽 모멘텀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제 방송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어쨌든 화장품 쪽으로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용기기 업종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사실 주가가 조금 눌려 있었습니다만 화장품으로 인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파마라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가들의 목표까지도 상향되는 모습도 보이고요. 1분기에는 역대급 실적까지 좀 보여준 상황입니다. 매출은 1,46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영업이익 또한 570억 원이 넘습니다. 이로써 실적도 증명을 한 셈이겠죠. 이 부분이 좀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체적으로 원료부터 화장품까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원가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게 상당히 엄청난 장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분기 실적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 구간을 뛰어넘고 화장품의 미용기기까지 받쳐준다면요. 올해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까지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은 기업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한번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7월 15일에 좀 저가 쪽이 좀 나왔었죠. 저가를 나온 이후에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 되는 모습들이 좀 자주 보여졌습니다. 이후로 계단식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래량 자체도 천천히 좀 불어나는 모습이 좀 보이죠. U자형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5일선이 우상향으로 꺾였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상향으로 꺾였다는 건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가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요, 40만 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장 상황에서는요,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물들이 좀 많이 출회가 된다면요, 34만 원까지도 21선 부근까지도 하락을 좀 할 수가 있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21선에 걸리면서 하락이 만약에 멈추게 된다면요, 저는 한 번 더 좀 타점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좀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요. 거래량만 붙어준다면 단기 트레이드 관점으로서도 좀 꾸준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37만 8천 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42만 원, 손절가 35만 원입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 파마 리서치 만나봤습니다. 이 의료기기 리쥬란의 판매 증가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유럽을 향한 이 수출 모멘텀까지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키움증권에서는 이 의료기기와 화장품 모두 기대 이상의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목표 주가를 51만 원으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조금씩 상승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가는 37만 8천 원 이하, 그리고 1차 목표가 42만 원, 손절가는 35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요, 말씀을 아까도 해주셨지만 지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좋게 나오는데 주가가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뭐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사실 실적을 증명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시장의 좀 상황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실적의 가시화를 좀 목표로 달려가는 거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의 가시화를 체크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슈프리마 HQ입니다. 슈프리마 그룹의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보안 시스템 자체를 개발하고 제조를 하면서 보안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계열사인 슈프리마를 통해서요, 출입 보안이나 AI 얼굴 그리고 지문 인식 솔루션 분야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열사 슈프리마의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나올 정도로 해외 수출 또한 좀 뛰어나고요. 영업 이익률 또한 20%대를 좀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당히 좀 뛰어난 수치죠. 슈프리마 HQ는요, 주주 친화 정책까지도 펼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결 순이익 50%를 주주 환원을 하고요. 주당 최소 200원 배당, 연 2회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같은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좀 발표를 하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또한 10% 미만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 또한 상당히 좀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천천히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슈프리마 HQ, 좀 지켜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차트를 한번 좀 보자면요. 슈프리마 HQ는 슈프리마에도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평선들을 보시게 되면 주가 아래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좀 정배열로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7월 중순쯤에 거래량이 좀 장대 양봉으로 좀 터지게 되면서 주가 자체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에 거래량이 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3,000원 선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말은 13,000원 선이 현재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거래량만 다시 한번 좀 붙어준다면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보시게 되면 양봉과 음봉이 좀 번갈아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부분이 확실하게 좀 재돌파를 노리고 있는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항상 좀 제가 강조를 좀 많이 드리는 게 있는데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까지 체크를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단기적으로나 좀 중장기적으로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13,000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14,500원, 손절가 12,000원입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 슈프리마 HQ 만나봤습니다. 슈프리마 HQ 같은 경우에는 슈프리마의 지주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올해부터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주가가 좀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이번에 나왔던 이 주주 환원 정책이 그동안의 저평가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당장 이 구간에서 봤을 땐 수렴 구간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붙어준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 있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장에서 현재 시세로 2.6%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는 13,000원 이하, 목표가는 1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두 가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님이 오늘 두 번째로 가져와 주셨던 이 슈프리마 HQ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상승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가 오늘만 있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이전에도 이렇게 당일에 가져와 주셨던 종목들이 당일에 바로바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일일 단타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하단 내용 참고하시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단타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같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하락이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